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 사회의 큰 변화죠. 초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50대, 60대, 이른바 신중년 세대인데요. 이게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를 넘어서 이 경험 많은 세대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중요한, 어쩌면 좀 숨겨진 자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잠재력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좀 희망적인 미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특히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예전 우리가 생각하던 50, 60대 모습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이죠. 훨씬 건강하시고 또 교육 수준도 높으시고요. 이제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 수치로도 딱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60세에서 64세 사이 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67.1%래요. 근데 이게 20대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또 55세에서 64세 여성분들 참여율은 20대 남성보다도 높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단순히 이제 은퇴하고 쉬시는 게 아니라 뭔가 제2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찾고 계신다는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료에도 언급된 서울대 이철희 교수님 말씀처럼 과거보다 훨씬 건강하고 교육도 많이 받은 이 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게 인구 변화 대응에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활용이 중요하군요. 네. 게다가 평균적으로 69세까지는 일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 의욕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이건 단순히 일손 부족을 메우는 걸 넘어서요. 이분들이 가진 그 숙련된 경험, 그리고 뭐랄까 사회적 네트워크나 신뢰 같은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자산. 네, 이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분야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자료를 보면 기존 경력을 살려서 계속 일하시거나 재취업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좀 의외였던 건 기술 기반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도 꽤 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같은 지원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시니어 창업이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활발한데 한국도 그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 밖에서도 역할이 정말 다양해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돌봄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네, 그 문제 심각하죠. 그렇죠. 이때 가족 안에서 손주를 돌봐주시거나 아니면 좀 더 전문적으로 요양보호사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계신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다음 세대한테 지식이나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이에요. 아, 멘토 같은 역할이요? 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강사나 멘토로 활동하시면서 평생 쌓으신 경험을 나누시는 것.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자산을 활용해서 가치를 만드는 아주 좋은 예시고요. 아, 그러네요. 자료에 보니까 광양시의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활동 같은 사례도 있던데요. 이건 좀 더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단순 봉사를 넘어서는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단순 봉사활동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나서고 있다는 거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흐름을 좀 알고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겠죠? 네, 당연히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요. 자료에도 나왔듯이 정년 60세 의무화라던가 계속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같은 것들. 이건 기업들이 이분들을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죠. 기업 쪽 인센티브군요. 그렇죠.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한 재취업 지원이나 경력을 살리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일본이 정년을 65세로 또 70세까지 노력 의무를 두거나 독일이 연금 개혁으로 고령층 고용률을 높인 사례들처럼 이제 고령 인구를 부담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려는 국제적인 추세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냥 일하는 기간만 늘리는 게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산업 구조가 계속 변하잖아요. 네, 빠르게 변하죠. 그러니까 그 변화나 사회적 수요에 맞춰서 이분들의 역량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의 잠재력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겠죠. 결국 정리해보면 이 50대, 60대 신중년 세대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구 위기라는 큰 도전 속에서 어쩌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그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잘 활용하고 또 이분들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하실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네, 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통합이나 사회 발전에도 정말 중요한 과제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이 50, 60대 분들이 가진 잠재력이 정말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노동력 그 이상이죠. 지혜와 경험을 갖춘 소중한 자원이라는 점.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누구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단순히 일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방법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은 인생후반전 TV에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고 자세한 참조 문서와 내용은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